중국 베이징에 일본 라멘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베이징에 짝퉁 이치란이 등장한 겁니다. 로고도 메뉴 이름도 그대로 베꼈죠. 그런데 이게 라멘집 하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을 베끼고 한국을 베끼고 한국 브랜드인 척까지 합니다. 우리도 속을 수 있는 중국 카피캣의 세계 이슈플러스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의 유명 라멘 체인점 이치란.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필수 코스로 꼽히는 식당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 베이징에 이치란을 그대로 베낀 매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매장 로고의 차이점을 한눈에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빨간 원에 녹색 붓글씨, 크게 자리 잡은 이치란 한자 표기까지. 이치란 로고의 특징을 거의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차이점은 교묘합니다. 이치란에서 알파벳 I 하나를 슬쩍 뺐고 선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창업 연도는 쇼와 35년 대신 건국 65년으로 바꿨죠. 하지만 이치란이 해외에 낸 매장은 미국 뉴욕, 홍콩, 대만 등 9곳 뿐입니다. 이치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치란을 모방한 매장, 상품, 가짜 웹사이트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ですね、店の一覧のメニュー表なんですけれども、色使いがですね、本物の一覧そっくりですね。店の名前なんですけれども、本日一蘭ラーメンと書いてあります。 짝퉁 이치란을 찾아간 한 일본 방송 취재진은 국물이 굉장히 밍밍하다. 대부분 기름 맛이고 돈코츠 풍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달앱 후기에도 맛없어서 바로 그만 먹었다는 혹평이 달렸습니다. 짝퉁 매장 관계자는 뻔뻔했습니다. 녹색, 빨강, 검정이 이치란의 전용 색상이라고 한다면 난 할 말이 없다고 했죠. 문제는 이런 일이 라멘집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 미니소는 일본 무인양품의 품목 구성, 일본 유니클로를 닮은 로고, 그리고 한국 다이소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과 초저가 전략까지 한데 버무려 출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브랜드를 적당히 섞어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을 노린 거죠. 아이러니한 건 카피캣으로 시작한 미니소가 지금은 100개국 이상에 진출한 어엿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짝퉁 다이소 논란으로 2021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나 2024년 말 한국 시장에 재진출하기도 했죠. 한국은 특히 K뷰티 분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APR의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가 대표적입니다. 앰플, 마스크, 크림을 카피한 제품이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형상 구별이 어렵습니다. 메디큐브의 콜라겐 마스크는 콜라겐 마스크로, PDRN 세럼은 용량 단위인 밀리리터가 MI로 표시되어 있고 진품과 비교했을 때 내용물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기도 합니다. 조선미녀, 달바, 아누아, 클리오 같은 한국 브랜드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품을 구별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뚜껑 모양, 제형, 색상, 용기 디자인 등 미세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팁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죠. 브랜드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공식 입점 채널에서의 제품 구매를 강조합니다. 한 제품을 넘어 매장을 통째로 베끼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의 헬스, 뷰티 매장 올리브영을 본뜬 올리영이 중국 후난성 창사에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색 네온 간판과 로고, 직원 유니폼, 매장 인테리어, 화장품 진열 방식, 쇼핑백 디자인까지 올리브영과 거의 비슷합니다. 매장에선 K-팝이 흘러나오고요. 위장 한국 기업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가장해온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체 무무소. 매장 간판에 우리나라의 국가 코드인 KR을 받고 한글로 무궁생활이라 적었습니다. 무무소 아랍에미레이트 홈페이지에는 한국 브랜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무소 필리핀 지점 개장식엔 직원들이 한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무무소는 한국에 주소지만 둔 유령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짝퉁을 넘어 국적 세탁인 셈입니다. 무무소는 이런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동남아와 중동까지 80개국에서 2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뷰티 기업이 입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는 약 1조 1천억 원, 같은 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 114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5,300억 원의 6.6%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특허청 집계로는 최근 5년간 해외 114개국, 1,604개 플랫폼에서 적발 및 차단된 한국 브랜드 위조 상품만 87만 건이 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법정에서 짝퉁이 진짜를 이기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2019년 중국 베이징 법원은 무인양품 상표권 소송에서 일본이 아닌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무인양품의 설립이 더 빨랐지만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시기는 중국 업체가 더 빨랐다는 이유였죠. 결국 일본 본사는 일부 제품에 무인양품이라는 표기를 쓸 수 없게 됐고 약 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조차 법원이 도리어 짝퉁 산업을 돕고 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당했습니다. 빙수 브랜드 설빙은 2015년 중국 진출을 준비하다 설빙원소라는 유사 브랜드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2년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 진출은 무산됐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선출원 우선권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느냐로 주인을 가린다는 거죠. 이 허점을 노린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산 이미지를 입힌 짝퉁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권부터 선점합니다. 그리고 정작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려 하면 높은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죠. 한국 기업 상표권을 무단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22년 4,654건에서 2023년 5,015건, 2024년엔 9,5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된 무단 선점의 절반 이상, 51.7%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세계적인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2월 불닭볶음면의 영문명 불닭의 상표권 출원에 나섰습니다. 사실 국문 불닭은 2008년 특허법원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상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 가짜 불닭이 전 세계로 번졌고 27개국에서 분쟁이 벌어지자 뒤늦게 영문 상표권 관리에 나선 거죠. 불닭볶음면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으려면 핵심 국가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사전 등록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브랜드 이름만이 아니라 로고, 캐릭터, 제품명까지 포괄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K뷰티 선봉에 선 기업들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짝퉁에 대응할 비용도 인력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각자 싸우는 대신 무역당국과 특허청, 업계단체가 함께 대응하고 정품을 가려내는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법이 짝퉁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 간판을 단 가짜가 전 세계로 퍼지는 시대.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 인기는 곧 표적이 됩니다.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키는 일이 이제는 산업 전체를 지키는 일이 됐습니다. 다음에 어디선가 익숙한 간판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일입니다. 여긴 진짜가 맞을까? 라고 말이죠.